280일.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엄마가 될 준비를 하는 이 시간. 여기 예비 엄마들 옆에서 친정엄마처럼 든든하게 마음을 다독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엄마와 뱃속 아기와의 교감을 도와주는 태교 강사 장순상 씨인데요. 세상에서 가장 기쁜 기다림인 동시에 앞으로 펼쳐질 미지의 인생 앞에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한 예비 엄마들. 그들과 울고 웃으며 함께하는 순상 씨의 태교 교실. 지금 바로 찾아갑니다. 청주의 한 산부인과 문화센터. 일서 받쳐야 돼. 뱃속에 있을 때는 아이가 동그랗게 등을 구부리고 있었죠. 기본적인 요란 자세예요. 기본 요란. 보시면 이분이 바로 베테랑 태교 강사 장순상 씨입니다. 나 일하고 이 엄마들밖에 몰랐던 것 같아. 집에서 남편과 간혹 가다가 스트레스 받아 싸우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임산부 배부른 사람만 보면 이제 이게 입꼬리가 올라가는 때에 아 나는 이게 직업으로서 지금 다 돼 있구나. 첫 아이를 낳고 14년 만에 늦둥이를 낳은 두 아이의 엄마 순상 씨는 20년 동안이나 태교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는 우리 지역 1세대 태교 전문가인데요. 그녀의 태교 교실은 열성 팬들이 있을 정도로 늘 인기가 많습니다. 딱 한 명 놓고 교육한 적이 있는데 지금도 그 엄마가 기억이 나는 게 너무 폭설이 많이 와서 못 올지 기억했는데 그래도 저는 혹시나 한 명이 올 줄 알고 힘들게 갔는데 아이젠을 끼고 온 거야. 그 한겨울에 아이젠을 끼고 딱 문 열고 들어오는데 아우 수업도 재미있습니다. 엄마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모유 수유 자세까지 알려주는데요. 신생아시 뒤에 목을 잡는 게 아니야. 목 뒷부분하고 머리를 받쳐들고 한 손을 자기 가슴. 아빠가 만약에 뒤에서 하면 가장 좋겠죠? 요즘 태교는 뱃속에서부터 24개월까지 건강하고 인성 좋은 아기를 길러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데요. 거기에 자음 있을 거예요. 먼저 자음을 먼저 써봐요. 나는 어느 필체... 꽃 만들기, 바느질, 힐링 여행까지 수십여 가지 수업이 있답니다. 태명이 뭔데요, 엄마? 뿡뿡이요. 아, 뿡뿡이. 아기 태명을 써보는 캘리그라피 수업. 뿡뿡아라고 하잖아, 그렇지? 네. 그러면은 요거 밑에가 너무 떨어져 이만큼이 붙여 여기다. 이렇게.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280일. 순상 씨는 예비 엄마들에게 친정 엄마나 다름없습니다. 잘 모르다 보니까 저희는 인터넷밖에 의지할 데가 없는데 선생님한테 물어봐서 우선 먹는 것도 생활하는 것도 체형도 앉았을 때 걸을 때도 어떻게 걸어라 많이 가르쳐 주세요. 선생님이랑 이 수업 들으면서 마음의 안정도 되고 그리고 집중을 하며 아이랑 교감이 돼서 아이가 태동도 더 잘하고 그러거든요. 예민해지는 임신 기간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순상 씨. 그런데 캘리그라피도 태교가 되나요? 엄마가 마음이 편해질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은은하게 퍼지는 묵향 냄새에 아기한테도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태교 방법입니다.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 한 엄마가 찾아왔습니다. 아, 그래. 임신 기간 태교 수업에서 받은 위로를 잊을 수 없어서 직접 만든 화장품을 선물하려고 온 거랍니다. 순하게 자라주는 아이를 보면서 순상 씨의 고마운 마음을 새록새록 느낀다니 태교 효과 제대로 봤나 봐요. 태교가 좀 더 뭔가 불안함도 떨칠 수 있고 되게 뿌듯하게 또 아이에게도 되게 정서적으로도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하게 출산도 하고 지금 육아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혼자서 활동하던 순상 씨는 지난 2007년 태교 연구소를 직접 세워 국내외 태교법을 연구하고 태교 강사를 키워내는 활동을 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그래도 잠시 짬이 날 때면 선물을 만든다는 순상 씨. 선물은 바로 임산부 제자들에게 줄 태명 캘리그라피인데요. 최근에는 늦은 임신과 출산이 많아지다 보니 재미보다는 예비 부모의 의미심장한 뜻을 담아 만든 태명이 늘고 있다고 하네요. 그 엄마는 조금 나이가 있는 상태에서 임신을 했기 때문에
금강이라는 이름을 좀 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더니 좀 단단하고 좀 강아지는 어떤 그런 의미로 자기를 부여하고 싶다고 해서 태명을 지은 그 엄마가 좀 기억이 납니다. 임산부들에게 가르칠 것은 직접 배우고 익혀서 어디에 어떻게 좋은지 체험적으로 알려주는 순상 씨. 언제나 지식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 대학원에서 박사과정까지 밟았고 태교의 현대적인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태교하면 신사임당을 떠올리지만 조선 후기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태교를 연구해서 태교신기라는 책을 쓴 분은 사주당 이 씨라는 분인데요. 그분의 출생지가 바로 청주랍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더 큰 자부심을 갖고 일한다는 순상 씨. 이번엔 임산부 체조교실. 태교는 뱃속 아기와의 교감이 가장 중요합니다. 건강하게 흔히 엄마가 편하면 아기도 편해서 태교에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것은 초보 엄마의 잘못된 생각. 뱃속에 있어도 아기가 무엇을 하면 좋아할까 이렇게 태아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진정한 태교랍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뱃속에 있을 때가 아닌 태어나고 난 다음. 아기를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몰라 당황해하는 초보 엄마들을 위해 순상 씨가 또 출동했습니다. 뭘 가르쳐 줄까요? 신상을 터치라고 하는 것은 베이비 마사지하고 달라요. 아기 컨디션 잘 봐야 되고, 자, 이렇게 아이가 속삭이게. 대부분 태교 교실에서 만났던 산모들이라 더 반가운데요. 오늘 수업은 신생아 터치. 아직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신생아의 몸, 그러니까 포인트 되는 부분을 엄마가 부드럽게 만져주는 것입니다. 아직은 아이들이 여기에 근육이 요 방향 근육이나 근육이 발달 안 됐어요. 그래서 다리 오므리는 거잖아. 그래서 이 검지손가락 하나로 이렇게 터치를 하면 신생아의 성장과 수면 개선, 그리고 불안함까지 줄여준다는데 정말 아기가 좋아할까요? 자, 다시 무릎이 쉿, 정말 편한가 봐요. 육아하는 방법, 그 다음에 출산하는 방법 이런 거 교육 같은 거 많이 들어다녔거든요. 태교 수업을 받는 것과 안 받는 게 차이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윤아, 잠깐만. 1분만 줄래? 1분만. 아윤아. 아이들을 데리고 순상 씨를 찾아온 엄마들. 태교 교실과 산모 교실을 거치면서 끈끈한 친목을 유지하고 있답니다. 힘든 점이 있다면 힘든 점이 답장을 안 물어가지고 강제 우는 중. 맞아, 이민했을 때 완무할 줄. 맞아. 정말 쉬지 않고 달린 20년. 순상 씨는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 더 열심히 달려나갈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교육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임산부들의 정신건강, 쉽게 말하면 호르몬 변화로 많이 예민해지고 짜증을 많이 내잖아요. 근데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이 태교 상담사를 많이 배출하고 싶고요. 나라에 좀 바라는 바라면 태교 교육은 온 국민이 다 알아야 될 부분인 거고요. 배려하는 부분부터 조금 널리 좀 퍼져야 우리가 예비 부모로서의 교육이 충분히 되면 좀 밝은 사회를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 여성의 일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순간, 옆을 지켜주는 사람은 아마도 임신 기간 가족만큼 가까워진 순상 씨일 겁니다. 오늘도 우리나라 미래를 길러낸다는 자부심으로 아기와 예비 엄마를 만나는데요. 태교 분야 최고 권위자가 되기 위해 달리는 태교 강사 장순상 씨의 꿈을 응원합니다. 여기 지방 지명인 거예요? 저 처음 듣거든요. 누가 했죠? 아, 이런 동네가 다 있나 싶더라고요.
이 땅에 생겨난 모든 사물은 이름을 갖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마을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 있는 무수히 많은 마을들이 저마다 고유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이름을 가진 마을을 찾아 그 이름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봅니다. 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후후. 야, 이번 연도는요, 이 황금개띠 호자 무술년이라고 하는데 정말 여러분들 진심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또 어떤 아이템으로 가나요? 이게 뭐죠? 이게 뭐예요? 야동. 아, 뭐예요 이게? 중국의 재밌는 지명입니다. 이게 지명이라고요? 새해부터 진짜 이걸 믿으라는 건가요, 진짜? 오늘 거기를 찾아가시면 돼요. 여기를요? 참 제작진분들 많이 준비하신다, 진짜. 마을마다 그 마을의 오랜 전통과 갈려있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근대화와 일제강점기를 거쳐 그 의미가 퇴색되어 바뀐 이름들도 있습니다. 여기 충주에 아주 특별한 이름을 가진 마을이 있습니다. 야동이라는 어쩌면 조금 민망하게 여겨지는 이름을 가졌는데요. 과연 어떻게 해서 이 이름을 갖게 되었을까요? 또한 이 마을 사람들은 과연 이 이름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직접 찾은 야동리는 여느 시골 마을과 다를 바 없는 평화롭고 고즈넉한 아주 평범한 동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제가 그 마을 유래에 대해서 좀 알려고 하는데 사실 우리 지역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마을 이름이 참 특이해요. 야동. 예. 야동이라는 마을은 그 야자가 풀무 야자예요. 옛날 그 제철 시설 야철지에서 철을 뽑아낼 때 또는 속공장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런 그 철을 다루는 곳에서 높은 온도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풀무지를 갖다 하던 마을이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충주지방은 예로부터 양질의 철이 생산되는 우리나라 3대 철산지의 하나였습니다. 조선시대에 편찬돼 신증 동국 여지 승남에는 충주에서 산출된 토산품 중에서 으뜸으로 철이 꼽힌다는 구절이 나오고 있죠. 이곳에서 생산되는 철은 일반 생활도구 외에도 각종 전쟁 무기로 제작되어 병사들에게 보급이 되었습니다. 이 무기로 대몽항쟁을 펼치기도 했답니다. 또한 충주는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한 교통의 요지, 야동 또한 역사적으로 중요한 마을일 수밖에 없었죠. 어떠세요? 야동이라는 이름이 다르게 느껴지시죠? 그렇다면 과연 이 마을 주민들은 야동이라는 이름을 어떻게 여기고 계실까요? 아이고, 여기 그 마을 분위기가 화기애애하네요. 그림 보시고. 아이고, 가만있어요. 왜 이래? 네? 화기애애해요. 그림도 보시고. 아니, 어머니, 에로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남녀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뽀뽀도 하고 그런 영화. 그거를 요즘에 야동이라고 하는데. 야동은 옛날부터 거기가 이장이 하나 썼어. 여기하고 야곡하고. 야동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몰라요. 야, 여기 지금 야동에 살고 계신 우리 마을 주민분들은요 정말 순수합니다. 그 야한 동영상이라는 말을 전혀 그냥 생각도 안 하시고 그냥 야동 그냥 무조건 그냥 야동이에요. 좋은 야동. 풀무야자, 골동자, 풀물꼬리, 풀물꼬리지 야한 동네는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혹시나 이제 뭐 이 마을 이름을 바꿀까 이런 생각도 해보지 않았을까요? 해보지 않았어요. 예. 전통적인 우리 조상들부터 내려오는 마을인데 뭐 지금 그렇다고 해서 그걸 바꿀 생각은 없어요. 그렇습니다. 야동, 전통이 담긴 멋진 이름입니다. 야동 외에도 특별한 이름을 가진 마을이 또 있습니다. 이번에는 생리라는 이름을 가진 충북 음성의 한 마을을 찾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어떤 마을일지 정말 궁금한데요. 어떤 마을인가요? 네, 이곳 생리는 그 물산이나 모든 것이 아주 풍요로운 그런 마을이고요. 그 예전에는 농경문화 시대는 물이 꼭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이곳에는 그 물자리가 아주 많아요. 우물이. 그래서 물이 풍부하다는 것은 그만큼 물산이 풍부하다는 거고 식량이 많이 나니까 풍요로운 마을이죠. 그래서 이 마을에는 그 역사적인 유적으로는 선돌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성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선돌이 있고 또 최근 시설로 동요학교가 있습니다. 물이 풍요롭다더니 이 마을에는 한겨울 영하의 날씨에도 개울이 얼지 않고 흐르고 있었습니다. 생리에는 박장수돌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선돌이 있다고 해서 찾아봤습니다.
마을의 문과 같은 역할을 하며 쓰러지면 큰 재앙이 온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중요한 돌이라는데요. 이 돌이 우뚝 서 있는 이상 마을의 풍요는 계속되겠죠. 또한 생리에는 음성 동요학교가 있는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고추 먹고 맴맴. 유명한 이 동요의 발생지가 바로 이곳 생리라네요. 자, 이번에는 또 다른 특별한 이름의 마을을 찾아갑니다. 증평의 한 시골 마을인데요. 이 마을의 이름은 중리. 중리라는 이름이 뭐가 특별하냐고요? 죽일리와 죽일리로 나눠서 부르게 되면 아하, 아주 특별한 이름을 갖게 되죠. 여기는 증평군 증평읍에 있는 중리라는 마을입니다. 대나무 죽자를 써서 김득신이라는 조선 중기에 아주 유명한 문인이 계셨는데 그분이 선비 개님이었어요. 그래서 대나무 죽자를 써서 중리라는 마을로 바뀌게 됐습니다. 중리라는 마을로 바뀐 다음에 지금 보시는 마을이 죽일리, 그다음에 뒤쪽 남쪽 마을이 죽일리에서 죽일리와 죽일리로 이렇게 행정구역 개편이 됐었다가 이쪽 마을에서 좀 발음상 언감이 안 좋다 해서 중리와 원평리라는 마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죽일이라는 말을 쓰진 않지만 마을 곳곳에 옛 이름의 흔적이 남아 있었는데요. 마을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어르신들이 계신 마을회관을 찾아가 봤습니다. 겨울철 농한기에 마을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예고 없이 찾아온 손님을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은 뭘까요? 여기가 중리 아니랄까봐 이거 지금 죽을 해주신 거예요? 아유 정말 여기 그때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죽도 주시고 인심이 좋으시네요. 아유 저 혼자 이렇게 많은군요. 중리에서 먹는 김치 수제비죽. 중리에 따뜻한 인심이 담겨져 있어서 정말 맛있었습니다. 와, 죽맛이 환상입니다. 여기 사실 그 마을 이름이 죽일이가 없었는데 이 죽만큼 진짜 죽이네요. 와, 너무 맛있어요. 옛 죽일이에서 먹는 죽맛이 끝내줘요. 이 마을은 인심뿐만 아니라 물과 약초, 광물까지 풍부한 정말 살기 좋은 마을이었습니다. 여기가 원래 예전부터 원평리라고 했었기 때문에 그 옛날 그 자연불학 이름 그대로 원평리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제 뭐 중리 이제 중리가 아닌 죽일리도 아니고 이제 그 장수 마을로 거듭나는 원평리. 이 원평리로 또 많은 분들도 많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죽일리는 없습니다. 원평리를 찾아주세요. 마을마다 고유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마을 사람들과 함께해온 그 이름에는 수많은 이야기와 사연들이 녹아있죠. 그 뜻을 알면 감탄이 나올 멋진 이름이랍니다. 모두의 희망을 가득 담아 드디어 2018년 무술년 황금개띠의 해가 밝았습니다. 2018년도에는 개처럼 충성스럽고 부지런하게 계획한 일 잘 하면 좋겠습니다. 개띠인 만큼 개만큼 열심히 일해가지고 제 일이 잘 추진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청명하고 충성심이 강한 대표적인 동물 무술년 개의 해를 맞아 우리가 돌아왔다. 늠름하게 때로는 사랑스럽게 무한 매력 자랑하는 경주 지역 토종개 동경이. 올해는 우리들의 해입니다. 오랜 세월 우리 민족과 동고동락해온 경주개 동경이 지금 만나러 갑니다. 미국의 알래스카 멜러무트부터 중국의 차오차오까지 각국을 대표하는 명견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홍견은 뭐 삽살개, 풍산개, 진돗개. 설마 이게 끝은 아니겠죠? 혹시 동경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못 들어봤는데. 동경? 동경. 경? 밑에 동그라미? 네. 누가 이 사람 아니 동경이를 모르시나요? 동경이를 찾겠다는 일념하에 무작정 전화를 걸어보는 제작진.
네, 선생님 제가 동경에 대해서 좀 찾아보다가 선생님이 알게 돼서 연락드렸거든요. 예. 제가 동경이 보려면 어디로 가면 되죠? 경주 톨레도 들어가서 경주 교촌 한옥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경아 조금만 기다려라 우리가 간다. 어디로? 바로 경주로. 경주의 동경이를 만나러 한파름에 달려간 이곳 경주시 교동에 위치한 교촌마을인데요. 문화유적의 원형을 잘 보존하면서도 다양한 즐길거리 볼거리가 가득한 이곳에 천년기념물 제540호 자랑스러운 경주계 동경이가 살고 있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동경이를 소개해 주실 이분 박순태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개고 또 신라시대 때부터 경주 시민들과 함께 살아왔던 개로서 굉장히 역사가 깊은 개입니다. 2012년도에 저희들이 천년기념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특징이 태어날 때부터 꼬리가 짧거나 아니면 꼬리가 없거나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얼핏 진돗개를 닮은 듯한 외모의 경주계 동경이는 털의 빛깔과 무늬에 따라 네 종류로 구분된다고 하는데요. 경주계 동경이는 색깔이 4가지 색깔이 있는데 호구, 그다음에 검은 흑구, 그리고 하얀 백구, 그리고 누런 황구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동경이는 경주의 옛 지명인 동경에서 유래가 됐는데요. 일제강점기를 겪으면서 한때 멸종 위기에 처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천년기념물로 지정되어 엄격한 품종관리와 함께 개체수 확보에도 힘써오고 있답니다. 얘 새끼인가 봐요. 네, 태어난 지 한 일주일 정도 된 애기입니다. 꼼지락꼼지락 채 눈도 뜨지 못한 새끼 동경이들. 아우, 앙증맞은 꼴이 어쩔겨. 황금계의 해를 맞아 경주 지역 토종계 동경이에 대한 관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니 친화력 희왕짱 동경이들 아주 신이 났습니다. 진짜 얼떨하다. 어떠세요, 보니까? 귀여워요. 한편 박순태 교수님은 동경이와 함께 외출 준비에 나섰는데요. 어디 좋은 곳으로 드라이브라도 가시는 걸까요? 네,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예, 저희들 동경이 마을에 산책도 하고 또 같이 훈련도 하기 위해서 지금 훈련장으로 이동합니다. 동경이 마을이 있어요? 예, 동경이들하고 같이 이제 생활하면서 사시는 분들도 있고 거기에 또 동경이들하고 다른 개들도 와서 놀 수 있도록 애견 운동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경주 지역에서는 동경이를 양동마을과 탑골마을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동경이를 주제로 한 벽화가 인상적인 용병리의 탑골마을에는 동경이들의 체력 단련을 위한 애견 훈련소도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날 동경이 훈련은 마을 주민들도 함께했는데요. 추운 겨울에 개들도 운동도 시켜줄 겸 또 독스포츠 신입생들도 있어가지고 장애물 아질리티 같은 것 좀 가르쳐 주려고 모였습니다. 독스포츠단은 뭐예요? 경주시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 같은데 저희들 동경이를 알리기 위한 훈련 시범도 보여주고 동경이 체험도 하게 하고 그럼으로써 경주에 가면 경주계 동경이가 있다는 걸 알리는 홍보팀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 2015년 발대식을 가진 경주계 동경이 도그스포츠 시범단은 동경이의 우수한 훈련성을 활용해 다양한 교육을 시키고 있답니다. 얘는 지금 가정견으로 있다가 개인기에 소질이 좀 좋아서 가르치고 있어요. 얘는 이름이 뭐예요? 얘는 이름이 탐리예요. 얘는 뭘 잘해요? 얘는 인명구조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명구조견이에요? 예. 특유의 날렵함으로 각종 구조 현장에서 인명 수색견으로도 활약하는 동경이. 이 개 같은 경우는 이제 인명 구조견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개한테 인식을 시키고 제가 숨으면 개가 이제 후각을 이용해서 저를 찾고 계속 짖어줌으로써 그 실종자의 위치를 알려주는 인명 구조견 훈련입니다. 동경이의 인명 수색 능력은 어느 정도일까? 바로 현장 검증 들어가 봤는데요. 인명 구조견입니다. 목줄을 놓음과 동시에 전력 질주,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실종자를 향해 달려가는 동경이. 그리고 위치를 알려주기 위해 짖기 시작하는데요. 와, 눈 깜짝할 사이에 실종자 발견. 정말 대단해요. 보면 고집이 세고 뭐 훈련이 잘 안 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사실 저희들이 훈련시켜 보니까 동이 같은 경우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찾는 것도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명구조견으로서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사람과의 친화력은 물론 용맹하고 명석한 두뇌, 그리고 훈련 습득까지 두루 겸비한 동경이 2018년 개해 앞으로의 활약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작년에 안 좋은 일이 많았기 때문에 개에 대한 인식이 많이 안 좋아졌는데 반려견 파트너로 다시 좋은 인식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동경이가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전국적으로. 아직까지 우리 국민들한테는 동경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생소하고 좀 낯섭니다. 그래서 올해는 개띠를 맞아서 우리 경주계 동경이들이 우리 천년기념물로서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로 사랑받는 경주계 동경이가 되었으면 합니다. 동경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오랜 세월 우리 민족과 동고동락해온 경주 지역 토종개 동경이. 애군을 막아준다는 동경이의 기운을 받아 2018년에도 우리 모두 파이팅입니다. 여러분은 와인을 얼마나 즐기고 계신가요? 조금 고급 술 부류라고 생각을 했어요. 집에 있을 때 한 잔씩 마시고. 와인, 그것이 알고 싶다. 올겨울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와인의 매력 속으로 함께 빠져보시죠. 이런저런 이유로 술과 자주 마주해야 하는 신년. 특색 있고 산뜻한 술을 만나고 싶다면 와인이 제격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와인을 즐기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주변에서도 접하기가 쉬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름도 낯선 와인들 앞에서 구매를 망설였던 기억, 저만 있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오늘 저를 와인의 세계로 입문시켜줄 일일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와인에 대해서는 정말 문외한이거든요. 저 같은 사람도 와인에 대해서 어떻게 좀 많이 알 수 있을까요? 저랑 오늘 와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되면 앞으로 와인을 조금 더 좋아하고 관심 있고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와인 정복 첫 번째. 제가 아는 정도는 화이트 와인이나 레드 와인 이 정도 알고 있는데 와인을 마시고 싶어도 와인의 종류가 너무 많다 보니까 고르기가 힘들어요. 굉장히 다양하죠. 근데 일단 저희가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 이렇게 크게 구분을 많이 하는데 그 사이에 로제 와인이라는 분홍 색깔이 돌고 있는 와인이 또 하나 있어요. 파스타 아니에요? 로제 파스타, 크림 파스타, 토마토 파스타? 보통 이제 로제라는 뜻 자체가 이제 장밋빛이라는 뜻으로 해가지고 레드 와인에서 숙성을 하는 도중에 중간에 뺀 와인이에요. 그래서 분홍색 빛이 돌면서 여심을 좀 크게 흔들 수 있는 와인이기도 하죠. 조금 더 다르게는 안에 탄산이 있는 스파클링 와인과 일반적인 와인으로도 나눌 수가 있어요. 와인이 종류가 정말 많네요. 와인을 더 맛있게 즐기는 방법, 종류에 따라 잔도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근데 굳이 이렇게 딱 전용 잔을 나눠서 먹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레드 와인 같은 경우에는 향이 굉장히 풍부해서 향을 조금 더 극대화시켜서 오랫동안 볼 안에 잡고 있기 위해서 레드 와인 잔은 보통 볼이 큰 경우가 많고 화이트 와인 잔 같은 경우에는 시원하고 신선한 느낌을 그대로 빠르게 드시기 위해서 볼 자체가 작아서 조금씩 따라서 드시는 것도 좋을 수가 있고요. 그럼 정말 궁금한 게 레드 와인을 이 샴페인 잔에 따라 먹으면 맛이 달라지나요? 와인은 전체적으로 효모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산소를 만나게 되면서 빠르게 산화작용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향이 굉장히 극대화되면서 변해지는 그런 과정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렇게 볼의 크기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얇은 잔에 드시는 것보단 이렇게 넓은 잔에 드시는 거를 조금 더 추천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잔이 있는 이유가 보는 용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와인의 맛이 달라질 수 있는 거네요. 와인의 종류부터 마시는 방법까지 배워봤으니 이제 와인을 고르러 갈 차례인데요. 어디 가서 고르기도 굉장히 힘든 게 이게 와인의 이름인지 이게 밑에 나온 게 이름인지 너무 어렵고 헷갈리거든요. 가장 크게 적혀 있는 이 글자가 와이너리의 이름이자 혹은 와인의 이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맨 위에 지금 적혀 있는 게 빈티지라고 저희가 보통 표현을 하는데 빈티지라고 하면 2012년에 포도를 딴 거예요.
아, 2012년도에 이 와인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쵸. 포도를 딴 거예요? 네, 그래서 12년대에 포도로 만들었다라는 소리인지 와인이 만들어진 지가 12년이 아니다. 이거 어디 가서 이제 아는 척 해도 되겠는데요? 와인 정보 두 번째. 매너가 있는 또 와인을 받을 때도 예의 바르게 주세요. Stupid. 와인은 그렇게 받으면 안 돼요. 색깔 없다. Stupid. 와인은 그렇게 손바닥으로 와인잔을 감싸버리면 안 돼요. great. Great. 술은 뭐니 해도 원샷이죠. Stupid. 아, 왜? 와인은 이렇게 한 번에 다 드시면 안 되세요. 조금씩 음미한다. great. 그것이 알고 싶다. 쓸모있는 와인 용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른 술 같은 경우에는 입에 머금고 있을 때 쓰잖아요. 근데 와인은 입에 머금고 있을수록 처음에는 쓰기는 한데 그 뭐 과일 향이라든지 그 향이 은은하게 입가에 확 퍼지는데요. 이걸 우리는 피니쉬라고 하는데 이 피니쉬가 길수록 굉장히 좋은 와인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죠. 당도, 산도, 바디 세 가지를 보통 많이 구분을 드세요. 당도는 말 그대로 단맛의 정도를 뜻하는데 달지 않은 걸 드라이라고 하는 거지 떫은 맛이 드라이한 게 아니다. 신맛의 정도를 산도라고 표현을 하고 바디감 같은 경우에는 농도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바디감이 높을수록 우유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고 바디감이 낮을수록 물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확실하게 차이점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와인 정보 마지막 단계. 와인타임의 즐거움을 2배로 만들어줄 다양한 요리들인데요. 일단 비주얼은 합격입니다. 음식은 그러면 와인하고 어떻게 함께 먹는 게 좋아요? 와인은 색깔이랑 맞춰 드시는 게 좋아요. 레드와인 같은 경우에는 붉은 계열의 육류, 화이트 와인 같은 경우에는 어패류나 흰살 생선을 같이 드시면 좋아요. 디저트 와인 같은 경우에는 단 음식이랑 드시면 좋아요. 그러면은 단 음식과 단 와인이 조화를 이뤄서 더 달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일단 향을 맡자마자 이 달콤함이 취할 것 같아요. 와인의 매력을 더 돋보이게 해주는 것이 요리의 역할. 새우 요리에 감바스와 화이트 와인부터 서둘러서 음미해봤습니다. 감바스 같은 경우에 그냥 먹었을 때 좀 느끼할 수 있거든요. 근데 확실히 화이트 와인하고 먹으니까 이런 느끼함도 덜하네요. 신맛이 있기 때문에 같이 드시면 훨씬 궁합이 좋아요. 비주얼적으로도 피자하고 레드 와인은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 음식하고 확실히 함께 먹으니까 그냥 먹었을 때보다도 이 레드 와인의 향의 그 풍미가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레드와인에 타닌 성분이 있어가지고 고기의 잡내나 이런 걸 없애줘가지고 훨씬 궁합이 좋죠. 그렇게 기름기도 잡아주면 살도 안 찌나요? 맛있게 먹으면 살 안 찌잖아요.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오늘 길었던 배움의 시간은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가 아니었을까요?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요리들과 함께 와인 산매경에 빠져봅니다. 이렇게 달콤한 거 같이 먹으니까 이 와인의 단맛이 배가 되는 것 같긴 해요. 식사를 다 마무리하시고 뭐 아이스크림이나 케이크 이런 거랑 같이 드시면 좋죠. 와인은 단짠단짠이 아니라 단단단단. 그럼 단단단단이네요, 정말. 네. 와인에 대한 좀 선입견이 있었거든요. 와인은 좀 비쌀 것이다. 그리고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막상 와인을 배워보니까 간단한 음식들로 예쁘게 이렇게 차려서 먹으면 그거 자체만으로도 우아해지는 거. 그게 와인의 효과가 아닌가 싶어요. 저는 경험이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뭐 달달한 와인부터 시작해서 많이 경험하시다 보면은 내 취향에 맞는 와인을 찾아서 나중에는 더 좋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와인을 향한 어려운 시선은 그만. 알수록 더 흥미로운 와인의 세계. 이번 겨울엔 제대로 알고 마시는 와인으로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있습니다. 올해는 멍멍 황금 개해라고 하잖아요. 저도 이 멍멍처럼 열심히 달려볼까 합니다. 좋겠죠? 혜진 씨에게는 근력 운동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근력 운동이요? 아니 그거 막 이거 아령들고 무겁고 뭐 이거 아니에요? 너무 힘든데? 그거 싫어요. 재밌는 게 있으니까 저를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재밌는가요? 진짜? 지방은 NO, 멋진 근력을 만들어주는 겨울철 최고의 실내 스포츠 도전! 이야,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뱅글뱅글 돌 수가 있어? 잠깐만요, 스탑! 아니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봉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뱅글뱅글 돌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저희가 근력을 이용해서 이 회전력을 같이 원심력을 이용해서 하는 근력 운동이거든요. 뭔가 움직이라고 그렇죠. 지금 근력 운동 찾아왔거든요. 이 이름이 뭐예요? 이거 지금 유행하고 있는 폴댄스예요. 폴댄스. 첫 도전은 매달리기. 폴을 잡고 몸을 쭉 펴고 매달립니다. 다음은 다리를 폴에 감아 유지한 채 빙글빙글 돌아가며 매달리는 자세 유지. 이렇게 매달리는 자세는 근력 강화에 아주 효과적인데요. 초보자들이 배우는 기본 동작입니다. 오! 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알았어요. 제가 됩니다. 내려오세요. 매달리기를 비롯해 사이드 스핀, 클라임, 이글 자세까지 폴에 직접 올라가서 본격적인 기술 동작을 하기 전에 익혀야 하는 기초 동작들을 배워봅니다. 정말 별거 아니네요, 폴댄스. 저는 어렵게 생각했는데 제가 4가지 동작을 다 해냈잖아요. 이제 뭐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이게 다는 아니에요. 지금은 가장 기본적인 거 배웠고요. 거기에서 단계별로 레벨이 높아가기 시작하면 이제 우리가 머리가 항상 위로 서 있잖아요. 이게 거꾸로 가는 동작이 이제 중급부터 들어가요. 그런 동작을 차근차근 배워가는 건데 일단 여기 지금 저희 전문가반 선생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저쪽에 취미반도 있고 그렇게 하니까 한번 보여드릴까요? 초급부터 고급까지 일단 만나볼까요? 자신의 근력을 이용해서 폴을 위아래로 오르내리고 빙글빙글 돌고 물구나무 서는 동작까지 수준별 시범이 펼쳐지는데요. 전신 근력 강화는 물론 특히 복부 근력 강화에 최고의 효과를 준답니다. 야, 몸이 탄탄한 게 운동 꽤나 하신 것 같아요. 그쵸? 운동 많이 하셨죠? 네, 여러 유산소 운동 정도는 많이 했었는데 그걸로는 채울 수 없는 근력 운동이 지금 일단 여기서 너무 되고요. 제 손 한 번만 잡아보시겠어요? 잡자마자 힘을 꽉 주시네요. 알겠습니다. 예, 1년 반 하면 저도 이런 근육이 생길 것 같네요. 평소에 몸에 힘이 생기다 보니까 평소에 중심을 잘 못 잡았던 게 있다라면 이제는 중심도 잘 잡게 되고 그런 게 이제 일상생활에서는 많이 도움이 되죠. 엄마 따라서 폴댄스 해봤는데 예쁘고 재밌었어요. 어렵지만 한 동작을 완성할 때 근력과 함께 자신감이 쑥쑥 자라는데요. 폴 하나를 놓고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유연성까지 더해지는 폴댄스. 건강과 아름다움, 2마리 토끼를 챙길 수 있습니다. 폴댄스 운동의 장점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근력이 이제 솟기 때문에 몸에 에너지가 생기고요. 그리고 우리가 근력과 유연성을 2가지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게 폴댄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던 동작을 해냄으로 인해서 성취감을 느끼면서 자신감까지 이제 다시 부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워지는 근력 운동 폴댄스 시작해보세요. 이번엔 또 어떤 근력 운동이 기다리고 있을까 찾아가 봤는데요. 오, 온몸에 각종 기계들을 붙이고 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우와, 어머머머머머. 잠깐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지막 하시고. 오케이, 예. 아니 뭐 온몸에 네. 다 뭘 붙이고 뭐 기구를 당기고
저는 근력 운동한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네네. 여기 굉장히 특이하네요. 저희가 이게 EMS라고요. 일렉트릭 머슬 시뮬레이션이라고 이제 전기 자극을 이용해서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이런 운동 보조기구를 사용해서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중력 상태인 우주에서 근력이 빠르게 약해지는 우주인을 위한 운동 EMS 트레이닝. 짧은 시간에 운동 효과를 극대화해주기 때문에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최고의 운동이죠. 나이가 들에 따라 뭐 살도 처지고 이러는데 근력 운동 이런 걸 해줌으로써 더 튼튼하게 되고 뭐 생활에도 뭐 별 아픈 데 없이 부담 없이 더 즐길 수 있는 것 같고. 출산 후에 몸이 너무 안 좋았는데 이렇게 근력 운동을 하다 보니 기초 체력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그 기초 체력이 올라가니까 육아에도 더 이렇게 힘을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EMS 트레이닝의 시작은 인바디 검사. 내 몸의 체성분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근육, 체지방 등의 균형 상태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아니 저는 아까 그거 멋있는 옷 입고서 운동하고 싶은데 왜 네. 이거를 시키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런 성적표가 필요합니다. 이런 인바디를 측정을 해서 골격 근량이 너무 떨어지십니다. 골격 근량이 뭔가요? 말이 어렵네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시면 이제 근력량이 많이 부족하신 근육이 편이시고요. 없다고? 네. 이제 운동용 특수 슈트를 입는데요. 어깨와 팔, 복부와 허벅지 등 근력을 키우고 싶은 부분에 패드를 부착합니다. 그리고 슈트를 통해 미세한 전류를 흘려보내면 근육의 이완과 수축을 도우면서 근력을 강화시켜줍니다. 자, 마지막 팔, 이두. 여기까지. 여기까지. 아니 이게 부위별로 이렇게 올 때는 지직 했는데 이게 온몸에 지금 다 합쳐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신을 못 차리겠네. 그냥 이 상태만 해도 운동이 될 것 같은데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회원님은 더 하셔야 돼요. 더 지금 해야 너무 근력량이 없으시기 때문에 오늘 좀 빡세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온몸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제 그만해요 했는데 이 상태에서 운동을 또 한다고요? 네. EMS는 전문 트레이너와 함께 20분 동안 운동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자극을 주기 어려운 깊은 층의 근육까지 자극. 20분 운동으로 6시간 이상의 운동 효과를 볼 수 있답니다. 야, 진짜 직접 해보니까요 정말 신기합니다. 온몸에 그 찌릿한 네. 느낌도 있고 같이 또 운동을 하니까 왠지 제 근육이 막 생겨난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니, 근육 많이 생겨나신 것 같아요. 진짜 시간이 나 너무 없는데 운동할 시간이 없어 하시는 분들 핑계 대지 마시고 이렇게 EMS 운동으로 근육을 한번 좀 키워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괜찮네요. 근력 운동으로 아름다운 몸을 만들어보세요. 겨울은 근력 운동을 위한 최적기. 흐물흐물한 몸을 단단하고 아름다운 근육질로 바꿔보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당장 근력을 키워주는 실내 스포츠에 도전해보세요. 고요한 산사에서의 특별한 하룻밤. 복잡한 일상을 떠나 뜻깊은 새해 첫날을 위해 밤을 설친 사람들이 있었으니 가는 해는 아쉽고 오는 해는 또 반갑고 제가 맡은 역할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 해를 뒤로하고 2018년 무술년 새해 출발을 다짐하며 정상에 오른 사람들. 태양보다 더욱 뜨거웠던 산사의 새해맞이 현장 속으로 함께 떠나보자. 고즈넉한 산사의 아침. 겨울에도 오동나무 꽃이 핀다 해서 이름 지어진 이곳은 오랜 역사의 향기와 팔공산 자연을 품은 천년고찰이다. 바이바이. 그래, 의미 있는 시간을 해. 네. 승복 입은 집주인들이 오고 가야 할 이곳에 낯선 발걸음을 한 이들이 있었으니 전 대구에서 왔어요. 저는 부산에서 왔습니다. 부모님 모시고 이렇게 가족들 다 같이 왔습니다. 너무 좋아갖고 또 남편하고 같이 오자 해갖고
남편하고 같이 오게 됐어요. 동화사 오신 걸 환영. 저마다의 소중한 인연과 함께 산사에 모인 사람들. 2018년을 하루 앞두고 묵은 한 해의 마지막을 정리하며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모인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이다. 저희 템플스테이는 그 사회에서 지쳤던 모든 사람들이 오셔서 마음속으로 힐링을 받고 가는 그런 곳인데, 새해를 맞이해서 묵었던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기분으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한 마음으로 이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1500년 역사의 한 페이지 속에서 인생의 한 페이지를 마무리하는 사람들. 산사 곳곳에 담겨진 작은 의미도 지나치지 않는다. 저 구불구불 가더라도 그 길을 선택한 이유는 자연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것을 훼손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박석도 이런 원리로 만든 거고. 사찰 탐방으로 마음의 허기를 채운 뒤 이번엔 또 다른 허기를 채우기에 나선 사람들. 한 그릇의 공양에서 또 다른 날을 찾아가는데, 템플스테이가 오신다 해서 특별히 돌미도 써서 맛있게 해드리지 않고 스님 드시는 거 그대로 해드립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소박한 사찰 음식 체험은 인스턴트에 길들여진 아이들에게도 새로운 경험이다. 우리 집에 있는 것보다 맛있는 것 같아요. 간이 안 돼 있다고 해서 맛이 없을 줄 알았는데 같이 먹으니까 좀 맛있네요. 맛있습니다. 한 그릇 공양을 통해 몸과 마음을 다스린 후 한 해를 되돌아보고 정리하는 다도 체험이 이어졌다. 차를 마실 때는 몸을 구부리거나 등을 돌리시면 안 됩니다. 이 앞에 상대방 누구든지 간에 평등하게 남녀노소 구분 않고 손을 올리면서 입에 향을 먼저 맡도록 하겠습니다. 네, 향 좋으시죠? 지치고 상처받았던 마음을 따뜻한 차 한 잔으로 닦아내는 참가자들. 차분하게 새해를 맞이할 여유를 만들어 보는데 그중 유독 진지함이 묻어나는 한 사람이 있다.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한 6년, 이제 7년 정도 되는데, 현재 이 회사라든가 사람들도 다 만족스럽긴 한데, 아무래도 사람이 이제 같은 업무라든가 환경이 있으면은 언젠가는 매너리즘에 좀 빠질 것 같습니다. 현재는 괜찮은데, 만약에 향후에 이제 그런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은 그런 걸 어떻게 좀 이렇게 슬기롭게 잘 대처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좀 우리 큰 스님한테 좀 이렇게 지혜를 좀 구하려고 그런 내용을 적었습니다. 삶을 되돌아보며 그동안 묵혀놨던 마음의 짐을 잠시나마 내려놓는 순간이다. 10년 뒤에 무슨 변화가 생겼어. 그 결과가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그 뒤에서야 비로소 과거의 10년이 너무 행복하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이, 지금 현재 아무 일 없다는 게 무엇인지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한 해를 떠나보내는 송년 음악회. 들뜬 분위기가 고스란히 전해지는 이곳. 힘찬 출발을 다짐하며 적어놓은 소원들은 산사의 마음을 더욱 빛나게 한다. 우리 엄마 등 수술 잘 받게 해달라고 소원 빌었고, 우리 가족 항상 건강하게 행복하게 해달라고 빌었어요. 한 해를 보내고 또 다른 한 해를 맞이하는 날. 시간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의 얼굴엔 긴장과 설렘이 가득한데, 이들에게 지난 한 해는 어떤 한 해였을까? 2017년도 뭐 저뿐만 아니고 전체가 다 힘들었고 또 어려웠지만은 또 슬기롭게 또 헤쳐나갔던 부분이 큰 만큼 다가오는 2008년에는 그 희망에 더 시너지 효과가 더 커지는 그런 한 해가 되고, 스님 말씀을 들으면서 보니까 제가 생각보다 17년에 이룬 것도 많고 감사한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잠시 쉬는 시간에 감사하신 분들에게 한 분 한 분 연락을 드리고 나니까 마음이 되게 뿌듯해서, 그것만으로도 저는 올 한 해를 잘 보낸 것 같고, 또 내년에는 저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제야의 종이 울렸다. 감격과 기쁨이 교차하는 순간. 참가자들도 직접 종을 쳐보며 가슴 벅찬 순간을 다 함께 만끽해보는데, 처음으로
이런 걸 하니까요. 신기하고 좀 새해 소망이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종을 치고 나니까 새해엔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 같고 안 풀리던 일도 다 잘 풀릴 것 같습니다. 새해의 희망을 담은 촛불 행렬은 산사의 밤을 밝히며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빛나게 했다. 새해 맞이 기쁨을 가라앉힐 틈도 없이 이른 새벽부터 외출 채비를 하는 사람들. 어디로 향하는 걸까? 새해 날인데 새도지 보러 가야죠. 산에. 지금 새벽 6시 반에. 새해를 시작하는 날. 왠지 허전하다 싶었더니 새해 첫날은 역시 떡국. 같이 한술 뜰 가족이 곁에 있으니 속도 든든, 마음도 든든. 떡국 먹은 게 이제 한 살 더 먹은 게 실감이 나네요. 새로운 시작은 조금 낯설지만 새로운 마음을 향한 발걸음은 멈출 수 없다. 힘들지? 30분을 걸어 도착한 곳. 산 정상에 오른 사람들의 마음이 한껏 부풀어 오른다. 차가운 겨울바람에 온몸은 움츠러들지만 새해를 맞이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태양보다 더욱 뜨겁다. 제가 제일 열심히 하는 대로 살고 싶어요. 사회 딸 하는 일 모든 게 성사 잘 되고 우리 손자들 두루두루 열심히 유치원에 다니면서 건강하게 자랐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처님한테 기도했습니다. 내가 먼저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18년이 좀 됐으면 합니다. 산사에서 보낸 한 해의 마지막과 시작. 새롭게 펼쳐질 1년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에 대한 설렘으로 2018년 무술년 새해를 멋지게 시작해보자.